지난 28일 방송된 MBN 모던 패밀리는 박원숙과 배우 오미연의 유쾌한 만남을 비롯해 미나 엑스 류필립 부부와 미나 맘 장무식 엑스 나기수 부부의 더블데이트, 류진 엑스 김지영 가족의 첫 합동 캠핑을 담으며 모던팸의 청량한 여름날을 그렸다. 남해와 일산을 오가며 생활 중인 박원숙은 34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절친 동생 오미연을 만나 고양시의 원당시장으로 향했다. 지글지글 요리 중인 시장표 음식에 눈이 돌아가는 박원숙과 달리 오미연은 치커리, 현미절편, 오이, 두부 등을 사며 건강한 식재료만을 찾아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약재까지 잔뜩 산 후 이들이 이동한 장소는 한옥 펜션이었다. 오미연과 남동생의 약선 요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던 것. 남매의 긴급 섭외 요청에 흔쾌히 임하며 생애 첫 유튜브에 도전하게 된 박원숙은 대본 없는 촬영에도 타고난 입담을 발산하며 끼를 드러냈다. 그러나 본격적인 요리 시작에요. 못,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운 어설픈 실력으로 웃음을 자아내 다음 주로 이어지는 촬영 도전기에 기대를 더했다. 미나 류필립 부부는 신혼의 재미에 한창인 미나, 맘 장무식 나기수 부부와 함께 속옷 가게를 찾았다. 두 모녀의 자존심이 걸린 속옷 사이즈 대결과 취향 배틀이 벌어졌고, 사위 류필립은 한동안 딸들의 속옷을 입고 다녔다는 장모님의 속옷 결제에 흔쾌히 지갑을 열었다. 이후 두 부부는 사주 카페에 도착했다. 역술가를 만나기 전 나기수가 미나 부부에게 속궁합을 자랑하자 장무식은 나기수의 손을 사정없이 꼬집었다. 역술가 또한 사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뒤이어 사주를 본 미나 류필립 부부에게는 올해 7월이나 10월에 자식운이 들어온다고 덧붙여 훈훈한 분위기로 모녀 부부의 더블데이트가 마무리됐다. 생애 첫 합동 캠핑에 나선 류진 김지영 가족은 말라버린 갯벌에서 무릎 달리기 게임으로 저녁 내기에 나섰다. 류진과 남성진은 진흙에 몸을 구르며 열혈 대결에 임해 빅재미를 선사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준비 도중 류진의 둘째 아들 찬호가 손을 다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고, 이혜성과 김지영은 가방에 챙겨온 응급약으로 차분하게 처치해 임해 아들 엄마의 내공을 보여줬다. 밤이 찾아오자 두 부부의 진솔한 토크가 펼쳐졌다. 모던 패밀리에서의 진짜 모습을 작품에서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남성진의 조언에 류진은 완벽하지 않으면 이를 벌리기가 싫다며 자신의 연기를 지켜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배우로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뒤이어 본격 구직에 나선 류진의 모습이 예고편으로 이어지며 다음 방송에 대한 흥미를 더했다. 배우 겸 탤런트 박원숙은 1949년 1월 19일 생으로 올해 나이 71세입니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이죠. 고향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박원숙 아버지가 유명한 1세대 만화가 박광현입니다. 학력은 숭의 여자고등학교를 나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는데 이해도 사연이 있습니다.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박원숙은 그의 화려한 계절, 수사반장 등에서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하여 수많은 드라마에서 연기 내공을 쌓아오다가 1985년 조선왕조 500년, 풍란, 남자의 계절 등에서 인지도를 쌓았으며 한지붕 새가족, 순돌이 엄마역, 토지 등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들에 대한 팔불출 속성이 극에 달해 타락해버린 듯한 못된 시어머니 역을 많이 맡아왔는데 가히 방면에 특화된 배우.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 욕하다가도 감탄하게 만듭니다. 특히 드라마 겨울새와 백년의 유산에서 보여준 연기는 그의 대상감이었고 실제 2013년 MBC 연기대상의 유력한 대상 후보에 오르면서 연기 인생 43년 만에 첫 대상의 꿈을 이룰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공로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연기력으로 인정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연기자 박원숙이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가 않았는데요. 박원숙은 한 남자와 2번의 결혼과 이혼, 3번째 남편과도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박원숙 첫 남편 서모 씨는 박원숙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 남자였는데, 당시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박원숙은 남편과 대학 살롱 드라마 모임체인 YMCA 이탈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 남편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고, 이 동아리에서 연출을 공부하는 중이었으며, 나이는 박원숙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만난 지 2-3달쯤 돼서 우연히 통행금지에 걸려 박원숙은 신랑 될 사람과 함께 여관에 묵게 되는데 여기서 첫 관계를 하고 이것이 임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임신을 한 박원숙은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박원숙, 사회 분위기가 요새는 미혼모도 있는데 그땐 임신을 하고 그랬으니 죽으려고 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서 살자는 생각도 했다. 할머니가 나랑 뛰어내려 죽자고 하셨다. 결국 박원숙은 첫 남자였던 서모 씨와 혼전 임신으로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혼전 임신으로 대학을 중퇴한 뒤에도 박원숙은 연기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으로 MBC 탤런트 공채 1기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박원숙,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연극하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결혼하게 됐다. MBC 공채 탤런트 공고를 봤는데 20세 이상이라는 것만 있지 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열의를 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 하지만 만삭의 박원숙에게 심사위원은 이런 핀잔만 줍니다. 집에 가서 애나 낳으라. 결국 박원숙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낳은 자식이 박원숙의 유일한 아들인 서방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박원숙은 다시 MBC 공채 탤런트에 응시했고 당당하게 합격하게 됩니다. 박원숙, 그때 내 별명이 3000대 1이었다. 당시의 경쟁률이 3000대 1이었음. 또 배우 이면식이 MBC 공채 탤런트 1기 선배다. 이렇게 박원숙은 결혼 후 연기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은 공군장교로 군대를 제대한 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액세서리, 운동복 제조, 실내 장식용품 등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면서 박원숙이 버는 돈을 탕진하고 맙니다. 결국 말리다가 지친 박원숙은 1981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박원숙은 솔로 생활을 하는데 동료 탤런트 L씨가 혼자 사는 박원숙을 쉽게 보고 일방적으로 대시합니다. 이에 고민하던 박원숙은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3년 만에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원숙은 재혼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서범구 역시 자신의 손으로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계모 밑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살던 박원숙은 1989년 아르헨티나 교포사업가 김모 씨와 3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남편은 전처 사이에 딸이 1명 있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때의 박원숙 가정은 일남일녀였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 역시 사업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1995년 3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후에도 남편의 사기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박원숙, 1993년 12월 당시 남편 김씨의 사업체가 부도를 내 20여 년 동안 연예 활동을 하면서 모은 나의 전 재산을 날렸고 지금까지 드라마 출연료를 압류당하고 있다. 결국 박원숙은 전 남편의 빚을 대신 물어주기 위하여 큰 빚을 지고 말았죠. 하지만 박원숙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첫 남편과 얻었던 박원숙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 서범구가 2003년 11월 3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박원숙 아들 서범구 직업은 TV 외주 제작사 맥키티 프로덕션의 PD로 일해왔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화물차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사길에서 미끄러진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박원숙, 사람들은 내가 아들 사망 원인을 아는 줄 알지만 사실 모른다. 일부러 듣지 않았다. 아들의 사망 당시 의사가 다친 부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귀를 막았다. 지금까지 아들의 사고 이유를 모른다. 현실 부정을 하는 박원숙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박원숙이 얼마나 아들의 사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3번의 결혼 실패 이후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박원숙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원숙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내 박원숙 며느리와 딸을 한 명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박원숙과 손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 박원숙, 아직도 손녀에게 연락이 올까봐 8년 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손녀와 이별했다. 손녀가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더 커서 할머니한테 전화해볼까라는 생각이 된다. 며느리의 새 가정을 지켜주고자 하는 박원숙의 마음 씀씀이가 엿보입니다. 박원숙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손녀와의 관계마저 끊어지자 가면서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후에 고백했습니다. 현재 박원숙은 10여 년 전에 남해로 내려와 살고 있는데요. 기구하고 가슴 아픈 인생사를 겪은 그녀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이 삶의 의지가 되는 듯합니다. 박원숙, 혼자인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너무 좋다.